일본의 어느 스시 식당. 손님으로 보이는 한국 남자와 스시집 식당의 사장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컴플레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일본 내에서도 유독 혐한 시위가 자주 일어난다는 이곳에는 얼마 후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동네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이승용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거나 어렸을 때부터 살게 된 케이스는 아닙니다. 성인이 되어 먹고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조금 일찍 결혼을 했는데요. 대학교 때 캠퍼스 커플이던 여자친구가 지금 저의 와이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경제활동을 하기도 전에 아이까지 덜컥 낳아버리는 바람에 형편이 많이 쪼달렸어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경영과를 나와서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을 했죠. 아무리 고민해도 지금 저의 현실에 뾰족한 해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휴학을 하고 조금은 현실적인 미래 설계를 하기 시작했죠. 물론 생계를 위해서 과외나 일시적인 파트타임 알바를 병행하면서 말이죠. 최근 현대 사회의 트렌드와 정보들을 취합한 결과 제가 선택한 저의 미래는 전문 직종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직 중에서도 프로그래머 개발자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죠. 워낙 이쪽 계통이 얼마 전부터 인기가 있다 보니 전문적인 프로그램 관련 학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학원비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알바와 과외로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해야 했죠. 속성 과정이었지만 1년 과정으로 집중적인 공부를 했기에 처음 접해본 프로그램 공부였지만 현업에 나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쌓는데 성공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경쟁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래서인지 저는 늘 남들만큼 노력해서는 겨우 남들처럼밖에 살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프로그램 공부를 하면서 또 다른 분야의 시간을 투자했죠. 그건 바로 일본어 공부였습니다. 기왕이면 영어 공부를 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영어권 국가로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IT 개발자 직종에서 해외 근무 경력이 있으면 국내에서도 훨씬 대우가 좋아진다는 걸 알았기에 일본어 공부를 해서 일본 쪽 경력을 쌓기 위함이었거든요.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일본 IT 회사에 취업하는 데 성공했고 연봉도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동안의 고생들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 일만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이지 행복한 일본 생활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어느 날 일본 전체를 뒤흔들 만큼의 경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물론 제가 다니던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기에 대대적인 정리해고가 시작되었죠. 슬프게도 제일 먼저 해고된 부류는 저와 같은 외국인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 1년 하고도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해고된 많은 직원들이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저는 퇴직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정리해고된 그날 저는 그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힘들게 악착같이 살아온 제가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여겨졌어요. 참 인생 안 풀린다고 생각했죠. 힘들게 알바까지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야 겨우 자리를 잡나 싶었더니 정리해고를 당하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해고를 당하고 돌아가는 길에 저를 위한 아주 작은 상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이런 걸로 보상되지는 않겠지만 이날은 기분이 너무 우울해서 저를 위한 일을 뭐라도 해야만 했죠. 그동안 출퇴근길에 구경만 했었던 고급 스시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을 겪었습니다. 식당에는 손님들이 가득 차 있었고 스시 장인들은 열심히 스시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기분 좋게 스시를 음미하며 즐기고 있는데 식당 사장이 말을 걸어왔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단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분이라고 하셨죠? 일본에 살아보니 어떤가요? 다른 건 몰라도 음식은 한국보다 일본이 낫죠? 저희 스시집은 이래봬도 3대가 대를 이어온 유서 깊은 식당입니다. 저도 요즘 워낙 한국 음식에 대한 내용들이 방송에 자주 나와서 몇 번 먹어본 적이 있지요. 근데 제 입에는 너무 맵기만 하더군요. 그렇게 맵기만 한 음식을
뭘 그렇게 떠들썩하게 홍보를 하는지 원. 저희 스시는 단 한 번의 홍보도 없이 지금까지 손님들의 입소문만으로 유명세를 탔지요. 손님들이 아직까지 저희 식당에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는 게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점잖은 말투로 말하는 식당 사장은 자신의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고 은근히 한국 음식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살짝 기분이 나빴죠. 사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될 일이었지만 이날은 저도 마음속에 응어리가 많았던 것일까요? 결국 식당 사장과 언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장님 음식이 맛있고 훌륭하다는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국 음식이 맵기만 하고 보잘것없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한국에는 아주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존재합니다. 일부 매운 음식만 먹어보고 모든 한국 음식을 평가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장님은 제대로 된 진짜 한식을 먹어보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저였기에 더 퍼붓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게 분통했죠. 기분이 상한 저는 더 이상 언쟁을 하지 않았고 현금을 테이블 위에 둔 채 식당을 나왔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신용카드나 각종 페이류의 스마트 결제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때도 현금으로 결제를 하곤 하죠. 이런 곳에서 IT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었던 제 자신이 웃기다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입이 있어야 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걸어온 길이 맞는 길일까?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 음식을 무시하는 저 일본 스시 장인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죠.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자 일본에서 식당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현지에도 최근에는 한국식 음식점들이 늘어나는 추세였고 경제 불황에도 식당에는 늘 손님들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다른 IT 개발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보았지만 지금의 불황에 1년 6개월짜리 경력으로 취업을 하기는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려워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에야 그동안 악착같이 안 쓰고 모아둔 돈으로 버틸 수는 있었지만 취직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저와 가족은 생활고에 시달릴지도 몰랐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취업 활동을 재개할 수도 있었지만 이때는 정말이지 그것만큼은 하기가 싫었습니다. 마치 제가 일본 생태계에서 패배하고 돌아가는 패잔병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아내에게 정리해고된 사실과 일본에서는 이쪽 업종에 재취업이 힘들 것 같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제가 생각한 최악의 방법을 이야기했죠.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저는 이때 제가 생각으로만 하고 있던 이야기를 아내에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우리 일본에서 식당 한번 해볼까? 알아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면 크지는 않아도 작은 식당 정도는 차릴 수 있겠더라고. 일본에서도 요즘 한식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 추세래. 아내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저으며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 얌전하던 사람이 식당은 아무나 하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놀랬습니다. 저 정도로 경기를 일으키며 반대를 하는데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면 부부 싸움밖에 안 날 것 같아서 식당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면 꼼짝없이 패잔병이 되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죠. 내가 너무 막무가내로 아내를 설득하려 한 건 아닐까?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다시 설득해볼까?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아쉬워 다시 한번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궁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 동안 취업을 알아보러 다닌다는 핑계로 부동산과 식당 창업 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고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자금은 충분했고 시장 분석도 나름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프린트까지 뽑아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듯 식당 창업 계획을 설명하자 아내도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더라고요. 애초에 이런 사업은 가족이 같이 합심하지 않으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여 마지막으로 시도해본 것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아내는 저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마음을 먹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큰 고민거리가 하나 남았습니다. 막상 음식점을 개업하기로 작정했지만 제가 할 줄 아는 요리가 없었습니다. 아는 거라곤 과거 저희 어머니에게 배워서 자취할 때 혼자서 자주 해 먹었던 계란말이와 두부 돼지김치 볶음 같은 안주 요리가 전부였죠. 아내도 요리에 크게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고민을 하던 저와 아내는 생각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식당을 하기 위해 할 줄도 모르는
완전히 새로운 요리를 배우는 것보다 기존에 할 줄 아는 음식을 최대한 이용해서 할 만한 식당이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희들이 내린 결정은 한국식 술집을 차리자였습니다. 제가 할 줄 알고 잘하는 요리가 안주 요리였으니까요. 게다가 두부 김치 요리와 볶음 요리들은 저희 어머니에게 배운 레시피로 자취생활을 할 때 자주 해 먹었고, 친구들도 나중에 식당 차려도 되겠다고 할 만큼 맛있다고 인정을 해준 음식이었기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식당 창업을 위해 동분서주한 끝에 작은 식당을 창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돼지 두부김치, 먹태, 연두부, 닭발볶음 등 안주 위주의 식당이었고, 술도 팔고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공깃밥도 제공했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 가게를 오픈했지만 기대 이상으로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흔하지 않은 컨셉의 식당이었기에 반응도 좋았죠. 하지만 제가 완전히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만약 지금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저는 결코 여기에 식당을 오픈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간과했던 부분은 이곳이 혐한 시위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라는 것이었어요. 뉴스에서만 봤던 그런 시위가 일어나는 곳에 제가 한국 식당을 오픈한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죠. 잘못하면 본전도 못 건지고 폐업을 했어도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식당에는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식당에 와서 허탕을 치고 나가는 손님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식당을 자주 찾는 일본 손님 중에서는 이곳에서 한국 식당이 이렇게 장사가 잘 된다니 신기하다고까지 말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식당 안에서 일본인 손님들이 한국을 언급하며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다른 일본 손님이 나서서 그 손님에게 그런 발언을 함부로 하지 말라며 자기들끼리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여기에서 그런 발언을 하면 다음에는 저희 식당에 발을 붙이지 못할까 봐서 손님들끼리도 서로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솔직히 정말 놀랬습니다. 이런 게 문화의 힘이란 말인가? 음식이란 것이 이 정도의 파워가 있는 거였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죠. 그리고 제가 IT 개발업계에 재취업을 하지 않고 해잔병처럼 축 늘어진 어깨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걸 천만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직도 이곳에서는 주기적으로 시위가 일어났을 것이고,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들이 여기저기에서 분출되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희 식당은 동네 맛집이 되었고, 이곳의 일본인들과 한인들은 퇴근 후 저희 식당에서 소맥을 말아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털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동네에서만큼은 더 이상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저희 식당이 있는 동네는 제가 해고되던 날 들렀던 스시집과 2블럭 떨어진 곳인데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에는 예전보다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제가 식당을 창업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스시집 사장님에게는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 사장님도 이제는 아셨겠지요. 한국의 음식 문화가 가진 파워를,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집념으로 일본까지 가서 최선을 다했지만 정리해고를 피하지 못했고, 결국 한국 음식으로 식당을 창업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된 한국인 이승용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